제2장 법인세를 한번 개정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1번 비영리법인 하지 마시고 2번 신탁세제도 필요 없습니다. 3번 2월 결성금 공제 한도가 여러분 원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가 공제가 되고요.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 등이 2월 결성금이 많으면 전액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전액 공제되는 게 중소기업 등인데 이번에 오른쪽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중에서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들이 오른쪽에 열거되어 있죠. 74조의 1항과 4항에 여기들은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똑같이 하는데 요 법인들은 각 사업료 소득의 100%가 공제됩니다. 이런 비영리 법인에 다니시는 분들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4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올해 이슈가 됐던 겁니다. 임원이나 직원의 출산 양육 지원 금액을 선금 소득세법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오른쪽에 출산과 양육의 지원금이 애를 낳을 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칠판 봐주시고요. 그죠? 이게 언론에 부각된 건 어떤 부영이라는 기업이 그죠? 이 임직원들에게 직원들이 본인이나 부인이 출산을 하면 출산한 사람에게 1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여러분 그죠? 70억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부영에서 70억이 2021년 이후부터 다 줬대요. 그러면 요 1억 원을 봐봐요. 회사가 이걸 급여로 처리를 할 거냐 또는 복리후생비로 할 거냐 문제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회계 처리를 뭘로 하든 간에 이런 건 근무의 대가가 아니니까 업무랑 관련이 없어서 이건 손금 불산입에 그 대신에 상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여로 가야 돼.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을 못 받고 이게 상여면 이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거고 손금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봐봐.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니 실제로 이런 걸 줘도요. 급여로 주고 이거를 성과급으로 포장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출산 보조금이 아니라 1년도에 일을 잘해서 성과급을 줍니다라고 하면 손금으로는 인정이 될 거잖아요. 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래 놓으면 그 대신에 근로소득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근로자들이 회사가 좋은 걸 주는데 근로소득이니 세금이 뭐 한 30% 정도는 평균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력이 올라붙으니까. 그러니 이게 회사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차라리 회사가 이 사람들한테 증여한 걸로 인정이 되려나? 그러니까 법인세 송금 인정은 떠나면 이걸 증여로 가면 1억까지니까 10%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월등히 실질 네트 소득이 크잖아요. 그러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영이 언론에다가 이제 부각이 되니까 지금 더구나 요 시점에서 뭐예요? 우리나라가 뭐야? 사람들 출산을 지원하자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봐요. 남녀가 합쳐져서 이 여성이 자녀를 낳는 게 0.6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볼게요. 너무나 재밌죠? 모든 분이 결혼도 안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자 반 절반이 여자라고 그럴게요. 둘이 결혼해서 여성이 0.6을 나와. 이 두 사람이 두 명이 합쳐져서 0.6. 그럼 0.6에 0.3은 남자고 0.3이 여자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0.3이 또 누구랑 결혼하면 또 그러면은 얼마야? 그죠? 이야. 기하급수적으로 줄죠. 이래서 대한민국은 우리 생각보다 빨리 그죠? 대한민국이 없어질 거예요.
0.6이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물론 사람 수명이 좀 늘어서 일단 안 죽고 그리고 외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라가 이제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산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가장 그러니 출산을 지원하자라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어마어마하게 고민 그때 일단 나온 거 뭐 출산이라는 명분을 써서 줘도 일단 선금이다. 불산입 안 한다. 이건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임직원들의 출산 때문에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업무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해되셨죠? 선금으로 해줄게.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소득의 문제잖아. 이걸 근로로 해주라, 증여로 해주라. 봐요. 증여가 월등히 세금이 싸지만 이런 걸 증여로 가면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세법의 논리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도 이게 이슈가 되다 보고 그러니 현재 공식적으로 기재부의 의견입니다. 기재부의 의견은 소득세법상 저 1억 원은 근로소득인데 비과세를 해주겠다가 지금 의견이에요. 그러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야 돼요. 다만 이 시점에서 아직 여러분 시행령은 안 나왔습니다만 기재부의 언론의 얘기가 뭐다? 여러분 언론의 얘기가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죠? 뭐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건 소급해서 다 비과세를 해주기로 한 것 같으니까 아직은 법이 안 나왔어요. 다만 어쨌든 그런 의견을 밝혀서 다만 이게 손금은 이미 시행령이 통과된 거고요. 법인세법에서. 그다음에 소득세법에서 저 근로자들이 저걸 정말 비과세를 그 대신에 또 비과세도 얼마까지 비과세 전액이냐 한도가 있냐를 모르잖아요. 요건 한번 지켜봅니다. 아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시고 안 보셔도 되고요. 6번도 안 보셔도 되고요. 7번부터 8번, 9번, 10번 올해도 또 엄청나게 이 배당금, 의제배당이 바뀝니다. 여러분 7번 시간 드려요. 천천히 여러분 한번 10초, 20초 왼쪽을 먼저 읽어보세요. 회계학을 공부하시면 보통 이런 나오죠, 그죠? 자본금이라는 게 있겠고요.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때리는 거고 보통 자본잉여금이라는 거를 배우십니다. 다 아시고요. 자, 자본잉여금에는요, 여러분 자본잉여금은 보통 회계학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이 있고요. 아이고야. 차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고요. 전환권 대가 이런 놈들도 있고요. 문제는 옛날에 있던 기업 중에는요, 그죠? 옛날에 있는 기업 중에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평가 적립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본잉여금들 안에 있는데 그죠? 자, 지금 지금 이건 순수하게 이건 회계예요. 회계에서 요 자본잉여금, 이 주발초 같은 경우도 참 다양하게 뜨죠. 요런 거. 요 재평가 적립금은 이제 주로 과거에 있던 여러분요? 과거에 있던 대기업들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기업들만.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세법에서 뭐냐면 여러분 밑에다가 써야 되나? 여기다 쓸까?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죠. 벌어들인 돈. 자, 오늘 배우는 거 일단 지금 이거 뭐죠? 여러분 의제배당. 의제배당은 지금 이런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그죠? 죽이고요. 얘네들을 자본잉여금을 죽이고 또는 이익잉여금을 죽이고 이게 자본금 여러분 자본금 이렇게 가는 걸 의제배당 이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무상주 자본전입 그러니까 이런 무상주 자본전입을 배당으로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냐면 봐봐 주주는 뭐예요? 주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공짜로 주식을 받잖아. 그렇죠? 공짜로 주식을 더 받았죠. 그런 게 무상주예요. 돈을 낸 것도 없는데 이러면 요 자본금에 해당하는 여러분 액면가액을 이 배당금이 받는 사람 주주가 법인이면 이거를 입금으로 가라. 개인이면 이거는 배당 소득이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제배당. 그러니까 법인은 입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개인은 소득으로 봐라. 그리고 회계는 이걸 이게 수익으로 안 잡아서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자본잉여금과 잉여금을 무상주 자본 전입을 하면 과세가 된다 이건데, 근데 그죠? 과세가 되는데 7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상법상 자본준비금 여러분. 자본준비금을 자본잉여금과 동일한 용어예요. 자본준비금은 자본잉여금과 동일한 용어인데 요 자본준비금을 자본 전입할 때 과세를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과세인데 지금 보니까 뭐야? 자, 요 자본잉여금으로 주는 거는 오라리 과세가 아니다. 세금을 안 때리겠다. 법인세법도 입금으로 안 보고 소득세도 배당으로 안 본대. 그래요? 그럼 좋잖아.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사를 자본 전입할 때는 이건 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준비금은 회계학의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요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뭐 재평가 적립금은 참 애매해요. 어쨌든 있어요. 이런 것들인데 과세를 안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돼 있다고요? 지금요. 다음에 1, 2, 3, 4 요놈들은 과세를 한다는 얘기야. 이게 자꾸 헷갈리잖아. 원래는 과세인데 자본잉여금은 과세를 안 하는데 이 중에 몇 개는 과세하겠다.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1번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 이익. 이건 뭐냐면 봐요. A가 B라는 법인에 대해서 봐요. 그렇죠? 1,000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걸 주식으로 교부해 준 거예요. 주식으로. 근데 주식의 액면가액은 100원인데 여러분 시가는 600원이에요. 그럼 봐요. 지금요 B법인은 뭐야? 채무가 없어졌어. 1,000원짜리 채무가 없어지는 대신에 나는 주식을 교부하니까 증자라니까 액면가는 100원이야. 그러면 봐요. 이게 회계학적으로는 뭐예요? 회계학적으로는 요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식을 그죠? 100원짜리를 주는데 채무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 실제로는 얘의 시가가 600원이니까 이건 1,000원을 날리고 600원만 준 거니까 이 안에 400원은 이게 채무 면제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봐요. 우리 육체적인 눈에는 주발초로 보이지만 이 안에 400은 실제로 세법은 주발초가 아니야. 얘는 주발초라는 이름에 있지만 여기서 요 400원으로 요 주발초 중에 요 400원은 과세가 돼. 지금 이 말이고요. 이게 잘 없으면도 괜찮아. 동그라미 2번은요. 자기 주식의 소각이익이라고 나와. 여러분요. 5초만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도저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봐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럴 때 한번 저 선생님이 어려운 거래. 그냥 한번 들어보지 뭐 이해 안 되면 어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봐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이 배울 때는 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샀다. 자기 주식을 샀다. 그럼 이건 자본의 마이너스고 이거를 소각이라고 배우죠. 이걸 불질렀다. 소각을 하면 자기 주식이 없어지고 이게 뭐야?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면 기존의 자기 주식이 없어지고 이익잉여금을 상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주식을 소각해서 무슨 이익이 생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게 이게 무조건 맞는데 지금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할 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해서 우리가 감자처럼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요? 감자? 그래서 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 말이죠. 그죠? 해봤더니 이거를 감자라니까 이거 산 거에 주식의 액면가액이 봐봐, 여러분. 여러분, 액면가가 1,400원이야. 그런데 이거를 회사가 1,000원에 샀던 거야. 그리고 요 놈을 감자 차익으로 잡았다. 지금 다 같이 여러분 이거 10초만 빨리 봐줘요. 과연 이 회계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놔요. 여러분은 100% 자사주 소각은 이익잉여금을 상계하지만 혹시 알아놔? 진짜 이걸 주총에서 특별 결의를 득하면요. 일단 이게 감자는 법원에서 받아주죠. 감자 등기를 현행 법원이 받아준대요. 감자 등기를 쳐준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계법인과 상의를 해봐. 이항수 회계사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자사주를 샀지만 주총 특별 결의로서 감자 결의를 했다. 그러면 이놈을 자본금에 이건 요 1,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의 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면가액이 내가 산 거보다 크죠. 그럼 이게 일반적인 감자할 때는 감자 차익이잖아. 그럼 이 눈에 감자 차익이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죠? 요 놈은 요 놈으로 배당 주면 요것도 과세다. 요 놈은 요걸로 줘서 과세다. 그러니까 원래 자본잉여금으로 주면 과세가 그런데 이놈들은 걸리는구나. 지금 이런 거야. 그렇죠, 여러분요? 너무너무 어렵네요. 너무너무 어렵고 3번 오늘은 이제 합병만 하는데 합병할 때 합병 차익 중 피합병 법인의 다음 금액이다. 근데 이게 합병 차익을 한도로 그럼 이거 갑자기 회계사인데 여기에 합병 차익이 없잖아요. 맞아? 없어요. 없어. 오케이. 또 이걸 또 지워야지 이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다시요.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미안해. 어디서도 못 들어요, 이 얘기. 누구도 이 얘기는 안 할 거고 어떤 법인세법 강의도 못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듣고요. 이해 안 된다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저런 게 있네. 알았죠? 제발 부탁해요. 자, 봐요.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을 7월 1일에 여러분 B라는 법인이 합병을 해요. 없어져요. A가 이걸 피합병 법인이라고 불러요. 피합병 법인인데 여기에 자산은 1,000억이고요. 부채는 700억이에요.
자본금은 여러분 100억이고요. 이 회사가 잘 봐요. 와, 갑자기 죽이네. 뭐예요? 자, 재평가 적립금이 있어요. 얘가요 100억이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100억인데 재평가 적립금이 이놈은 재평가세가 1%짜리고요. 요놈은 3%짜리고요. 아이고, 요놈이 그리고요. 자, 이익잉여금은 그냥 우리끼리 200억이라 그럴게요. 그럼 여기가 아이고야 1200이 돼야 되겠네요. 1200억.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재평가 적립금을 간단히 말하면 옛날에 지금부터 20 몇 년 전에 그때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을 재평가를 하실 수 있었어요. 장부상에 올리고 자산을 올리고 대변에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자본을 올리고요. 근데 이게 핵심은 세법이 이걸 원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 대신에 1%나 3%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1%나 3%에서 기업에 가시면 대기업은 반드시 재평가 적립금이 있어요. 1%짜리가 얼마, 3%짜리가 얼마, 이건 여러분 당연히 관리가 돼요. 당연히 관리가 돼요, 여러분요. 당연히 관리가 돼요. 당연히 관리가 돼요. 근데 참 아까 좀 전에 하던 게 뭐 의제배당이었어요. 그죠? 무상주였죠? 여러분 무상주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왼쪽에다 쓸까? 왼쪽에다 쓸게요. 잘 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놈들은 회계학의 개정 과목이에요. 그런데 세법은 이 자본잉여금 중에 세무상 혜택을 주는 자본잉여금은 4개예요. 봐요.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2번 감자 차익, 3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차익, 그리고요 합병 분할 차익, 이 중에 일부 되게 어렵네요. 어려운 시간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회계학의 자본잉여금은 이런 용어들로 구분되는데 세법이 혜택을 주는 자본잉여금은 이런 놈이에요. 지금 제일 먼저 여러분 요런 놈으로 뭐 의제배당을 주면 이런 놈들이 뭐라는 거죠? 과세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놈 지금 눈에 띄시면 뭐 이런 놈들이 있고요. 뭐 이런 놈들 요건 좀 놔둬보고요. 그죠? 이런 놈들은 그냥 우리가 부를 때 의제배당 대상 자본잉여금 이런 표현을 써요. 의제배당 자본잉여금 이런 놈들은 이런 놈으로 재워놓으면 과세가 됩니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요 어려우니까 계속 들어요. 이 자본잉여금은 주식의 발행 가격이 액면가액을 넘어가니까 실제로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는 거를 말해요. 근데 회계학의 자본잉여금에는 이런 실질적인 주금 납입이 아닌 여러 가지의 주발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발초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 중에 일부분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참 여러분 이것들이 너무 재미없으시면요. 그죠? 지금 이 강을 아예 보지 마시고 3강부터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근데 오늘 이날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은 평생 어디서 이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떠들어야 이 동영상이 남잖아. 그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회계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듣기 싫으시면 듣지 말고 3강부터 들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자, 자본잉여금에는 의제배당이, 그러니까 뭔가 과세가 되는 의제배당금과 과세가 되지 않는 진짜 자본잉여금들이 있는 거구나. 자, 알아놓고 지금 여기서 합병차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중에 뭐야? 여러분, 그 중에 일부분만 뭔가가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일로 와요. 이걸 합병을 하면 보세요. 일단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여러분 지금 자본이 여러분 얼마야? 500억이죠. 자본이 500억이고요. 요 자산을 페어밸류를 구해 보니까 요 자산은 300억이 올라간대요. 300억이 올라간대요, 여러분요. 요게 평가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평가 이익. 자,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봐. B법인이 여기서 합병을 할 때는 거의 다 적격 합병이라 그래서 뭐냐면 B회사가 뭐죠, 여러분요? 주식을 증자를 해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A법인 주주 몇 주당, A법인 주주 여러분 몇 주당 주식이 때문에 지금 봐요. A법인과 여러분 B회사의 그죠, 여러분요? 이걸 시가를 이제 한번 구해봐요. 그랬더니 봐요. A법인은 1주가 5만 원이래요. 5만 원. 그죠? 그런데 B법인은요. 1주당 주가가 우리끼리 얼마라고 그래 볼까요? 뭐 한 30만 원 해볼까? 30만 원? 그럼 여러분, 그죠? 이게 뭐야? 이게 6대1 합병이에요. 6대1 합병. 더 그냥 확 해버릴까, 우리끼리, 그죠? 이걸 그냥 40만 원 해버리자. 40을 5로 나누면 8대1이죠. 이게 8대1 합병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B법인이 현재 A보다 뭐예요? 그죠? 8배 이상 좋은 회사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이 100억 액면가가 여러분 얼마야? 5천 원이래요. 5천 원이래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 주식을 8로 나눠봐요. 100억을 8로. 12.5죠. 그럼 B는 12.5억을 증자라는 거예요. 자본금을. 그럼 12.5억, 12억 5천 원이야. 액면가 5천 원으로 가면 이게 몇 주냐면 이게 그죠, 여러분요? 25만 주야. 25만 주예요. 25만 주. 그러니까 B법인은 25만 주를 증자를 해서 A법인의 8주에 한 주씩 나눠줬어요. 그렇죠? 나눠줬는데 7월 1일 날 이 회사가 이제 합병 후에 여러분 페어밸류가 우리끼리 얼마라고 그럴까? 좋아요. 합병이 긍정적인가 봐. 1주가 45만 원이래. 그러면 45만 원짜리를 25만 주를 나눠줬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야? 이게 그죠? 1125억이에요. 지금 느꼈어요? 지금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 자본은 500억이고 자산을 평가라면 300억이에요. 그럼 이 둘을 합해버리면 800억인데 이거를 1125억을 주니까 얼마를 더 준 거예요? 그죠? 325억을 더 줬죠? 요게 영업권인데 눈으로 봐. 그래서 B법인은 7월 1일에 합병 분계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산을 시가로 1,300억을 주고 샀다. 300억이 자산이 평가됐고 부채는 그대로 들어왔다. 근데 자본금은 12.5억을 발행했다. 근데 그때 시가는 1,125억이니까 실제로 나머지가 뭐예요? 요게 주식 발행 초과금은
1112.5다. 5다. 그럼 여러분, 그죠? 얼마가 더 배워야 돼? 얼마가 배워야 돼? 여기서 여러분, 그죠? 이제 요런 차액이, 그죠? 요런 차액. 아이고, 미안해. 이게 자산이 1,500억인데 내가 뭐였죠? 1,200억에 300억을 올리니까. 그럼 시작. 대변은 700억에 12.5에 112.5에다가 여기다 1,500을 빼면 요 325억이 여러분 이게 영업권이에요. 이게 회계학이고요. 실무적으로 이제 오시면은 요 자산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고 영업권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는데, 자, 이런 식의 회계가 되는데, 자, 봐요. 여기서 지금 주발초밖에 안 보이죠. 주발초밖에 안 보이지만 세법에 여러분, 세법의 합병 차익은 뭐냐면, 그죠? 빨리 여기서 지금 시가로 받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얼마예요? 시가로 받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800억이죠?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시가로 장부가가 아니라 거기다가 합병시 증가한 자본금 12.5억을 빼요. 그럼 이게 얼만데? 이게 얼만데? 그럼 이게 787.5예요. 요게 세법은 요 놈을 합병 차익이라고 불러요. 칠판 왼쪽 잡아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거요. 합병 차익이라는 게 요 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일부라고 돼 있죠. 일부라고 돼 있죠. 그죠? 일부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왼쪽 우리 교과서 5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여기서 뭘 빼래요? 여기서 자산평가이익 얼마? 자산평가이익은 지금 300을 평가를 했죠. 300을 평가를 했죠. 그죠? 평가래고 빼고요. 의제배당 대상 자본잉여금. 의제배당 대상 자본잉여금이, 그쵸? 지금요. 자, 어려워서 어떡하나? 다시요. 이 회사에는 지금 자본잉여금이 요놈 재평가 적립금들이 있는데 1%와 3%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1%는 의제배당 대상 자본잉여금이고요. 3%는 의제배당 대상으로 안 봤어요.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다시 자산을 평가한 1,500억에서 700억을 뺀 800억에서 합병할 때 증자래 좀 걸 빼는 게 요게 합병 차익인데 이 중에서 뭘 빼냐면 자산을 평가한 300억을 빼주고요. 의제배당 대상인 재평가 적립금 1%짜리 재평가 적립금 1%짜리 100억을 빼주시고요. 이익잉여금이 얼마 있어요? 지금 이익잉여금이 200억 있죠? 그럼 얼마를 뺐어요? 600억을 뺐나요? 빼면 얼마? 187.5. 여러분 잡아야죠. 요 놈은 뭐다? 요 놈은 세무상 혜택을 준다. 그러니 지금 봐요. 주기죠. 여러분 육체 중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1,112.5억인데 이 중에 세무상 혜택을 주는 놈 의제배당으로 안 봐서 과세 안 하는 거는 이놈만 과세를 안 하고 나머지 요 뺀 돈은 다 과세가 된다. 요 놈들은 과세가 된다.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 자료가 동영상에 남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어쨌든 까보고 사례를 개입을 하죠. 해당되는 분은 제가 하는 대로 쫓아오면 되는 거야. 합병을 하면 눈에는 주발초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중에는 187.5억 요 놈만 세무상 혜택을 주고 나머지들은 전혀 혜택이 되지 않는다. 저 주발초로 무상주를 주면 저 돈은 과세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자료가 남으라고 한 거야. 아직도 한참 남았어. 여러분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 빨리 읽어요. 동그라미 5번 빨리 읽어요. 뭐예요? 상환 주식에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어요. 이건 살짝 쉬운 거니까 일로 오셔요. 일로 오셔요. 자, 여러분이 저랑 배우시면 보통 어떤 걸 배우시냐면요. 자, 회사가 700억에
RCPS가 발행이 됐다. 상환전환 우선주다. 또는 상환우선주도 괜찮고요. 그렇죠? 상환우선주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우선주 액면가 여러분, 우선주 자본금은 100억인데 이게 그럼 우선주 주발초예요. 그러니까 액면가 우선주 100억을 700억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상환전환 우선주라고 불러요. 리데머블 컨버터블 프레퍼드 쉐어. 그런데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여러분 뭐요? 상환됐다고요. 상환되면 회계 처리가 만약에 상환할 때는 800억을 줬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환도 미처분 이익여금이 없어져요. 이게 상환이야. 감자가 아닌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감자가 아니니까 이미 이렇게 상환이 됐는데도 뭐죠? 우리 눈에는 요 주발초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미 이런 상환 우선주들이 발행돼서 상환이 돼서 감자가 아니라 이익 소각이라 미처분 잉여금을 죽여서 장부상의 주발초가 남았다. 이거는 눈으로는 주발초지만 이미 없는 숫자라 이걸로 무슨 의제 배당 주면 이거는 과세해야 된다. 그죠? 이건 혜택을 줄 수 없다. 이걸로 주면 과세다. 지금 이 말이 5번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와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8번만 하고요, 빨리요. 이어서 그럼 이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배당하면 과세범위다. 와, 밑에 자본준비금 등 감액 배당하면 입금물산입입니다.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잖아. 이 말의 의미는 회계학은 이게 자본잉여금인데 상법은 자본준비금인데, 그죠? 우리나라는요 2012년부터 이 상법의 자본준비금, 즉 지금 눈에 보이는 이놈들로 여러분 배당하실 수 있어요. 배당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상법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법은 이 배당금을 자본잉여금은 입금으로 불산입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 다시 회계학은 얘가 자본잉여금이고 이런 놈을 상법은 자본준비금인데 상법은 자본준비금 이놈을 배당할 수 있고 우리나라 세법은 이걸 배당으로 보지 않겠다. 배당으로 보지 않겠다. 소득, 배당 소득으로 안 본다. 요놈들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세법상에 나오는 요놈들만, 그죠? 요놈들만 해당이 되겠다. 혜택이 되겠다. 그죠? 요놈들이 되겠다. 그런데 또 이어져. 원래 이놈인데, 여러분 봐봐. 이놈들 중에 아까 왼쪽에 봤잖아요. 7번에 있는 1, 2, 3, 4, 5 있죠. 지금 이놈들은 우리 눈에는 자본잉여금이지만 뭐다, 그죠? 요놈들은 요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원래 다시 어렵네? 자기주식 처분이익, 전환권 대가, 이런 놈들은 자본잉여금이지만 이놈으로 의제 배당을 주거나 이놈으로 배당을 주면 다 과세예요. 우리가 했던 건 결국은 요 두 놈이 핵심인데 이놈들은 과세 안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주발초나 감자 차익이나 이런 놈들에서도 아까 배우셨죠, 그죠? 실제로 주발초 안에도 합병 차익 요거 일부만이다. 그래서 다시 봐요. 자, 봐요. 8번의 왼쪽 1과 4에 해당하는 거는 입금산입이다.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이다. 위에 1, 2, 3, 4는 다 주발초 안에 있던 놈들이죠. 2번이 감자차이지만 이런 놈들은 의제배당이라고 그랬으면 아까 배웠던 그런 놈들을 좀 전에 봤던 그런 놈들을 배당금을 주면 아니 의제 배당이 아니라 실제로 배당을 줘도 그놈들은 과세된다 이거야.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점이에요. 이런 놈들이 자본잉여금인데 세법은 이런 놈들은 혜택을 준다. 그러나 단
이런 놈들 중에서도 아까 요런 놈들은 자본잉여금이지만 문의는 혜택이 없어요라고 때린 거니까 다시요. 오른쪽에 5가 추가됐죠. 칠판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아까 상환된 주발초로 배당금을 주면 과세라는 얘기예요. 과세다. 그러니까 요게 다시 똑같은 거예요. 와, 더럽게 어렵네. 회계사님 결론이 뭐예요? 주발초와 감자 차익 중에 그죠? 그 중에 일부가 과세되는 놈이 있다. 왜? 4번도 뭐야? 합병 차익도 주발초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칠판 오른쪽 요 놈만 혜택이 있지 나머지는 다 뭐야? 요 주발초 중에 요거를 뺀 돈도 과세고 그죠? 다 과세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건 쫓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워서 미안해. 다만 회계사님 근데 54페이지에 회계사님 동그라미 3번은 아까 그 동그라미 3번과 달라요. 맞아요. 왼쪽 3번 적격 합병을 할 때 합병 차익 중 피합병 법인의 다음 금액은 그죠? 다음 금액은 이걸 배당금을 주면 과세된대요. 자 봐요. 이거 참 죽인다. 여러분 좀 전에 합병 차익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800억에서 교부된 액면 주식 뺀 787.5억이 합병 차익이고요. 이 금액은 실제로 봤지만 주발초 안에 있어요. 회계 안에. 주발초로 배당금을 주면 그죠? 그러니까 원래 다시 왼쪽으로 가서 합병 차익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 일부라고 그랬으니까 일부는 빼는데 여러분 봐요. 지금 아까 의제 배당과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합병 차익 중에 자산을 평가한 300억을 빼세요. 재평가 1%, 그러니까 재평가 3%짜리는 안 뺐죠. 근데 이번부터는 재평가의 3%짜리도 빼주세요. 와, 그럼 얼만데? 이게 87.5억이에요. 회계사님 모르겠어요. 괜찮아. 여러분 눈에 112.5억이 주발초인데 얼핏 보면 주발초로 배당금을 주면 세금 없어요. 입금 물산이 배당이 아닌데 이 금액 중에 합병 차액 이거 실제로 주금 납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 합병 차익 중에 요 놈을 뺀 요 놈 87.5억으로 배당 주면 세금 혜택이 있고요. 다른 놈은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제 배당하고 차이는 요 3%짜리 재평가 적립금도 올해부터 배당금을 주면 과세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사례를 제가 의도적으로 화면에 남기기 위해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요. 일반 기업은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반드시 3% 재평가 잉여금, 1% 재평가 잉여금이 있어요. 합병이 안 되면 문제 없고요. 그렇죠? 합병이 됐을 때 지금 제가 칠판에 썼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면서 쫓아가서 과세역을 하세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실무자님은 참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다만 과세관청이 앞으로 이런 걸 반드시 이런 대기업들의 재평가 적립금들이 있고 합병 차익들이 있었을 때 이놈들의 여부를 과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은 이 회계사님 네 저희랑 관련 없죠? 그러면 제가 네 그러시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나중에 또 실제 사례로 물어보세요. 어려워서 미안했어요. 오른쪽에 9번이요. 빨리요. 자본잉여금을 감액을 배당하면 여러분 이제 그냥 잠깐만 일반적인 합병 얘기하지 말고요.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요. 자, 이거예요. 일로 오세요. A라는 법인이 여러분 B라는 법인을 1,000억을 출자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상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여러분 얼마? 400억의 배당금을 받았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주발초예요. 그러면 A 법인은 현금이 400억이 들어왔고 대변에 수입 배당금이에요. 수입 배당금이에요. 그럼 이놈이 세무조정으로 입금 물산입 400억인데 잡을래요? 이놈이 마이너스 유보예요. 절대 기타가 아니라 여러분 요 배당 금액은 입금 물산입해서 나중에 이 주식을 팔면 그때 과세가 되는 거 조심해 주시고 이건 개정된 내용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자 봐요. 여러분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800억에 또 주발초로 배당금을 줬대요. 내년도에 800억의 주당 배당 보면 수입 배당금이 800억인데 지금 보면 취득가액에서 주발초로 배당 입금을 산입했죠. 그럼 이제 이놈을 뺀 수입 배당금 입금 물산입 금액 한도를 600억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800억을 받아도 내년도에 입금 물산입은 600억이다. 요게 신설된 거예요. 무조건 매년이 아니라 이렇게 입금으로 보지 않는 이런 주발초 등으로 배당받는 건 취득가에서 뺀 금액을 한도로 간다. 2024년 배당금부터 요게 개정된 거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놈이고요. 10번은 수입 배당금 입금 물산입. 수입 배당금 같은 것들은 받으면 세금을 일정 금액을 입금 물산입하죠. 50% 이상은 100% 입금. 그러니까 이 수입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3%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받으시면 그죠? 이놈은 이제부터 입금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그죠? 약간 그러네요. 이 3% 재평가 적립금을 과연 일반적인 배당을 줄 수 있는 거냐? 이 재평가 적립금은 뭐 결손 보전 이런 거 이외에는 별로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자본 전입 이외에서.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게 이 3% 재평가 적립금으로 바로 배당금을 입금 불산입이 안 된다는데 논리적으로 어렵네요. 설명을 봐도 기재부 친구들 해석에도 별로 없고 해서 요거는 그러면 꼬이잖아요. 3% 재평가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그럼 아까 자본이 없는데 이건 자본 준비금의 배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저랑 통화하시고요. 기재부랑도 여러분이 한번 통화를 해서 이게 의미가 뭐냐를 한번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11번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이 변경됩니다.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겠네요. 넘겨주시고요. 12번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현지 법인에 있으십니까? 현지 법인은 우리가 100% 출자하는 현지 법인인데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 나간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인이 준 금액을 선금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건 큰 게 바뀌어요. 이번부터 대기업도 돼요. 작년까지는 중소중견기업만 됐는데 올해부터 여러분 대기업들도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사람 인건비가 선금으로 인정되고요. 현지 법인은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는 급여가 그 현지에서 주는 급여보다는 적어야 되고 우리나라 급여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진다.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13번 징벌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손해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선금이 안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저 오른쪽에 나오죠. 올해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일을 하나 신설했어요. 선금불산입 때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을 열거했어요. 꽤 많은 법이 들어왔죠. 이 법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해서 주면 선금불산입이 되고요. 손해액이 불분명할 때는 공식이 다음 페이지에 A 곱하기 B분의 B-1이라는 공식으로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배상액의 3분의 1을 받는데 바뀌었고요. 14번이 우리가 업무 전용 보험을 들지 않고 누구나 보험을 들면 선급 업무용 자동차가 선급불산입 상여인데 올해부터 아까 말했죠.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연녹색의
번호판 저도 몇 번 봤어요. 연녹색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8천만 원 이상이면 회사차가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돼요. 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시면 업무 자동차 관련 비용 전부 다 손금을 산입됩니다.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15번의 오른쪽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받는 것도 국고보조금 손금 산입이 된다. 16번, 17번 아무것도 안 보셔도 되고요. 18번 무중자 합병은 나름 꽤 중요한 놈이에요. 여러분 칠판 봐주세요. 이건요. 자 봐요. A와 B라는 법인이 있는데 C라는 법인이 각자 100%를 출자하고 양쪽 다 지배하고 있고요. B법인은 내가 100억을 출자했는데 B법인이 망해서요. 회계는 전액 다 여러분 뭐예요? 손상차손을 떨었고요. 요 손상차손이 손금불산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그럴 때 지금 A와 B가 합병을 한 거예요. A와 B가 합병을 하면 A법인은 좋은 회사라 B법인에 그냥 자산부채만 달고 오고 이쪽에 주식 여부가 없거든요. 이게 무증자 합병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 요 손금불산입되는 여러분 그죠? 요 금액 있죠? 요 100억을 C법인이 이제 B가 없어지니까 이게 지금 합병 시점에서 손금이냐 아니면 이 100억을 A법인의 취득가액에 합산해야 되냐 그죠? 이건 큰 차이잖아. 손금으로 100억을 받을 거냐 아니냐인데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금이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재부가 안 된다. 손금이 아니고 요 놈은 요 A법인 자산 원가로 가서 나중에 A법인 주식을 매각을 할 때 손금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꽤 중요한 놈이겠고요. 19번 보지 말고 20, 21 넘어갑니다. 연결 안 합니다. 21, 23, 4 넘어가시고요. 26 가상자산과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 이런 명세서들을 내는 날을 좀 명확히 잡아줬고요. 넘어가셔서 29번 중요한 겁니다. 시행규칙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가 감가상각 공기구 비품 건물 내용 연수인데 여러분 차량 운반구 공기기구 비품 안에 금형을 넣었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금형은 작년까지는 기계장치로 봤었습니다. 올해부터 이 금형을 공기구로 놨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죠. 작년까지는 이 금형을 기계로 봤기 때문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금형이 5년에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기계장치로 지금 삼각하고 있었던 놈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겠죠. 요건 좀 굉장히 조심해 주시고요. 30번에 업종별 내용 요소가 조금 뭐가 흔들렸는데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해당되는 건 보시고요. 농특세가 또 10년 연장됩니다.